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도 딥시크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만큼 딥시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딥시크의 어떤 특성 때문에 AI 시장에서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제 가성비 좋은 모델 이거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요. 네. 그것보다 더 핵심은 이 녀석이 오픈 소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네.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오픈 소스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챗GPT 같은 녀석을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에 기존에 우리가 챗GPT 서비스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지 쓸 수 있고 돈 내고 쓰고 이런 거잖아요. 딥시크도요. 두 네.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버전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딥시크.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보안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스마트폰 앱을 깔았는데 뭐 중국의 데이터가 가니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건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뭐 PC나 모바일에 설치하는 용이고 그거 말고 이번에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버전, 다운로드가 가능한 버전으로 이 녀석들이 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얘네가 만든 모델을 제 컴퓨터에 좀 큰 모델은 좀 일반 컴퓨터에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모델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컴퓨터 안에서 돈도 안 내고 인터넷에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챗GPT 비스무리한 거를 마음대로 쓴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쓴다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쉽게 말하면 설계도나 이거가 이제 AI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AI는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했느냐. 예를 들면 톱니바퀴 두 개가 있으면 톱니바퀴를 어떻게 물렸는지에 대한 가중치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 오픈 AI는요.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했는지를 보여주다가 최근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네 영업 기밀이라고 어떻게 조합을 했는지 음식으로 치면 레시피 같은 건데 네. 레시피를 오픈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딥시크가 이 다운로드 되는 버전을 내면서 논문으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시피를 공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비법을 다 알려주면 그렇죠. 다른 데서도 막 만들어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중국에서 가성비라서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챗GPT 같은 거 만들고 싶은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챗GPT를 만들려고 보니까 돈도 엄청 썼다고 그러고 돈을 쓰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라는 회사입니다. 메타가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언어 모델의 거의 80% 이상을 오픈 소스로 풀었었어요. 그게 라마라고 하는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주식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페이스북이 갑자기 왜 혼자서 주가가 오르지? 라고 할 때 그 오픈 소스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픈 소스가 있으니까 많은 이제 그 조그마한 회사들이 그 페이스북이 만든 챗GPT 비스무리한 거를 우리 설치해서 써볼 수 있으니까 그걸 설치하면서 연구도 하고 바꿔도 보고 막 그러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에 또 AI 분야가 한번 바뀐 게 예전에는 무조건 큰 데이터를 갖고 AI가 바로 대답을 하게 했는데 최근엔 추론이라고 그래서 얘가 생각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한테 뭔가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혼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생각을 한 다음에 결과를 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용 서비스로 만든 게 챗GPT의 O1이라는 서비스인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메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계열에서 비슷하게 답변하는 건 했는데 추론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이건 오픈소스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말한 딥시크가 자기네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해봤더니 자 이게 이런 방식의 추론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 논문으로도 공개하고 이거를 또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쓰세요 라면서 되게 큰 모델, 중간 모델, 작은 모델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큰 모델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작은 모델 이걸 제 노트북에 설치해가지고 써보는 거죠. 써봤더니 이 녀석이 작은 모델이다 보니까 막 답변을 챗GPT만큼 다 잘하진 못하지만
특화된 영역에서는 답변을 좀 하고 중요한 거는 답변을 하는데 얘가 그냥 답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제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본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챗GPT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이 녀석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하는 방식들도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연구를 해볼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합쳐볼까?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챗GPT도 그렇고 뭐 요즘에 나온 아까 말했던 뭐 딥시크 인터넷 버전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같은 거 올리면 저기 인터넷에서 가져갈 것 같은데 불안한데 라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연결 안 된 상태에서도 돌아가네?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해보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를 놀래켰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딥시크가 어쨌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서비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개할 만한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픈 소스라는 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컴퓨터가 항상 성장할 때 이 오픈 소스 계열하고 우리가 말하는 폐쇄형 모델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요. 윈도우가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우리가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운영 체제였잖아요. 반대쪽에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 체계가 있었어요. 이 리눅스는 이 코드, 그러니까 이 운영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 오픈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오픈 소스를 하냐면 오픈 소스라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회사에 입사하지 않거나 A라는 회사의 정보에 접근 안 하면 요게 문제가 있어도 이걸 빨리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 자체는 돈을 벌겠지만 기술 격차에서 예를 들면 이게 오픈 소스가 없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A라는 회사는 자기네 모델로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뭐 연구하는 뭐 교수든 연구자든 막 정말 엄청난 능력의 해커들 이런 사람들이 특정 오픈 소스를 갖고 막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틀린 거 있으면 100사람씩 고쳐요. 막 이렇게 되면 결국엔 기술 격차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픈 소스의 위력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이 큰 돈을 들여서 뭔가 큰 껍데기나 뼈대기를 만든 이데가 있을 거잖아요. 이들은 무슨 혜택을 보냐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타가 기본적으로 이 오픈 소스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메타는 생각해 보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는 AI를 혼자서 계속 연구를 한다. 그럼 성능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 오픈 소스로 열었으니까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모델을 갖고 계속 개선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 개선한 버전을 여기서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데니까 거기다 갖다 끼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연구할 때보다 얘네들이 연구를 하는 게 개선이 좋으니까 더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뼈다귀가 다 결국에는 메타,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다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연구할 때는 페이스북이 표준이야. 라고 하는 이 표준에 대한 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딥시크는 어떤 이슈냐? 네. 딥시크 모델을 만들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만 쓴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에서 화웨이의 칩을 같이 썼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딥시크가 중국 거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화웨이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 너네가 지금까지 챗GPT 같은 거 만들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비싼 칩 썼어야 됐지. 그거 안 써도 우리 화웨이 칩 써도 비스무리한 거가 돼라는 걸 첫 번째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소스들이 나왔으니 이제는 엄청 비싼 칩 안 쓰고 저렴한 아까 노트북에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노트북에서 정도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거면은 약간 능력이 떨어져도 중국 칩으로도 괜찮고 여러 칩으로도 돼라고 하는 어떤 이 산업을 늘리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딥시크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네들의 어떤 능력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또 고칠 거잖아요. 그럼 고친 걸로 자기네도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딥시크를 만드는 회사의 원래가 뭐 여기서도 얘기하셨겠지만 퀀트 투자, 그러니까 금융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그럼 금융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AI 모델이 좋아지면 더 좋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더 고쳐주면은 자기네들 거에다 쓰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순환적인 과정에서 오픈 소스로 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럼 이제 이 입장에서 오히려 긴장하는 거는 이제 오픈 AI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원래는 오픈 AI가 처음에는 이름이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였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얘네들은 어느 순간 클로스드 AI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네들만 알고 있었던 노하우를 저기 중국에 있는 회사가 이것저것 해보고 막 시도도 해보고 심지어 시도를 할 때 자기네 언어 모델을 갖고 테스트도 해보고 해보니까 야 이거 내가 했더니 이런 방식인 것 같아. 그리고 해서 내놨어. 이랬더니 진짜 그럴듯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 헉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만 기술을 하려고 해놨던 건데 얘네들이 오픈을 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지금 딱 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역시 오픈 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이제 샘 알트먼이 네. 야 우리 예전에는 좀 오픈을 했었는데 요즘에 안 한 게 우리 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옛날 버전이라도 하나씩 오픈 소스로 하는 걸 검토할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조금 거기서 곤란한 게 지금 얘네들이 돈 버는 게 챗 GPT 유료로 팔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유료소 팔아서 돈 버는 걸 오픈 소스화한다라는 거는 얘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공짜 버전 쓰지 유료 버전 안 쓸 거 아니야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어디까지 열 거냐라는 거죠. 물론 딥시크 입장에서도 그걸 열었다고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열어는 줬지만 이게 일반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최고 큰 버전은 일반 컴퓨터에서 돌아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게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연결해서 쓰려면 결국 회사 단위에서는 이 엔진을 기반으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돈 주고 빌려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선 돈을 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싸게 하는 거죠. 근데 오픈 AI도 그쪽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챗GPT는 개인들한테 $20씩 내면서 지금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오픈 소스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굳이 돈 내고 써야 돼? 라는 고민들을 하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되게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어제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의 협업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딥시크를 좀 견제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겠죠? 그 의도와 함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오픈 AI가 만약에라도 정말 오픈 소스를 하면 뭘로 돈 벌지? 라고 하는 거에 결해서 보면 우리가 네. 딱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진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메타가 그 라마라는 걸로는 돈을 안 벌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돈 벌듯이 야 이제 우리도 우리 AI 능력을 갖고 기업들과 협업도 하고 여러 서비스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모델은 조금 오픈을 하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전 세계 연구자들의 좀 환호성을 받아볼까? 약간 그런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와의 선언을 하는 것도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프트뱅크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한테 일본의 산업용 AI를 만들어주는 거를 협업해서 소프트뱅크랑 같이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AI 전용 단말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폰을 디자인한 이제 그 조니 아이브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는 회사랑 같이 해서 음성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인터페이스도 만들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AI를 할 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한테 계속 썼는데 우리 거를 최적화하는 칩도 만들 거야.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로 풀어도 뭐 칩으로 돈 벌고 기계로 돈 벌고 아니면은 뭐 기업들과 협업으로 돈 벌고 이런 서비스 모델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그 다음 라운드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을 방문한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알트먼이 오늘은 또 우리나라를 방문했더라고요. 네. 우리 기업과의 협업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벌써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미 오전에 SK텔레콤 이제 SK 전체 최태원 회장과의 미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는 카카오랑도 이제 미팅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랑도 미팅이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이제 그 마사요시 손 회장도 이제 뭐 삼성전자랑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SK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모델도 만들고 있지만 여러 회사의 모델들을 갖다 써서 여러 개를 섞어서 이제 최적화하는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오픈 AI랑 협업을 하면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좀 이제 오픈 AI의 비용을 이제 써서 최적화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의 전략이 좀 다른데 네이버는 지금 자체 언어 모델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카카오는 모델을 만들려다가 지금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픈 AI랑 협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 같은 거에 챗GPT 기술이 들어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제 그 오픈 AI가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자체적인 칩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일본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기대감인데 그럼 삼성전자랑 만나니까 혹시 막 이런 거죠. 혹시 두 개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또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손까지 와서 하면은 여기서 뭔가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네.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오픈 AI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협업과 서비스 모델을 해야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오픈 소스 계열에서 그렇게 그냥 강력한 엔진들을 막 싸게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대안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경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이제 말씀드린 폐쇄형 모델, 그러니까 오픈 AI 말고도 그런 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구글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막 그런데 결국 그 모든 폐쇄형 모델들은 지금 오픈 AI가 하려는 전략하고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네 파트너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거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픈 소스 계열은 이제 그런 모델들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다. 아니면 네. 우리나라 뭐 IT 기업이다. 챗GPT를 못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돈 주고 빌려 써가지고 거기다 서비스를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럴듯한 한 80점, 90점짜리는 PC에서도 만들 수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웹사이트 처음 생기고 컴퓨터 프로그램 막 여러 가지 생긴 것처럼 AI 기반의 서비스나 프로그램들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되게 여러 가지를 나올 수 있는 물꼬를 좀 터줬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